요새는 제가 인간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임원들을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었냐면 나에게 항상 일을 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좀 무서워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친했던 동료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 회사 다닐 때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업무를 부탁할 때 그냥 부탁하면 되는데 항상 이메일을 보내면서 저희 팀 상무님이나 전무님을 항상 참조로 넣어요. 그러면 제가 압박을 느끼잖아요. 빨리 해줘야겠다. 그래서 저렇게 냉정하고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평소에 동료로 잘 지내고 잘 커피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다가 일을 부탁할 때 그냥 저한테 전화하거나 뭐 와서 얘기하거나 뭐 사내 메신저로 이거 좀 해줘 하면 되는데 항상 이메일을 쓰고 저희 팀 전무님이나 상무님을 참조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좀 긴장하게 되죠. 빨리 해줘야겠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좀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저러지 말자. 인간적으로 왜 저러나. 조금 착한 사람이 되자. 휴머니스트가 되자.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아시아 하청업체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평소에 그냥 나와 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 일은 해주겠지 하고 이메일을 써요. 그러면 이게 되게 늦게 와요. 이메일 뭐 부탁하면은 뭐 2주간 3주간 안 와. 그래서 이게 힘든 일인가? 라는 생각도 하고 많은 고민을 해요. 일을 줄여줘야 되나? 근데 그 아시아 하청업체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그 회사 상무님이나 전무님 이름을 넣어가지고 참조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면 반나절 만에 일이 다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반나절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쪼지 않으면 3주, 4주 걸린다는 거죠. 인간은 이렇구나.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조직을 이렇게 이끌 때 그냥 인간적으로 착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을 했으면 벌을 주고 잘했으면 칭찬을 해주고 그런 공로를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해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잘 돌아가고 건강한 국가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이 원리 원칙이 바로 서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좌파 진보가 틀린 거예요. 좌파 진보는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원리 원칙을 느슨하게 하자는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사회는 항상 기강과 원리 원칙이 확실히 서 있어야 잘 돌아갑니다. 미국이 왜 세계 최강대국이 됐냐면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그걸 백본으로 삼은 다음에 성경적 원칙을 깐깐하게 지키는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경의 아주 높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국이 왜 이렇게 몰락으로 갔냐면 영국 사회가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세상이 성공한 건데 인본주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정도 잘 사는 나라면은 이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깐깐하게 그러지 말고 좀 느슨하게 하자. 좀 더 이렇게 느슨한 가치관을 가지자. 이렇게 타이트한 가치관을 가지 말고 느슨하게. 이 정도 우리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널널하게 느슨하게 가자 하니까 영국의 몰락이 찾아왔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 영국에서 넘어온 청교도인들이 처음에 국가를 세울 때 이 성경 말씀에 신명기 말씀을 바탕으로 신명기를 고증하면서 아주 깐깐하게 아주 보수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세계 최강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잘 살게 되면서 이제 미국도 좀 느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 진보라는 거는 성경적 원리로부터 느슨하게 하자는 거예요. 꼭 그렇게 막 성경에 있는 높은 도덕적인 윤리와 원리 원칙을 꼭 그렇게 따져야 되냐. 느슨하게 좀 가자. 좀 가자. 너무 그러지 말고 좀 가자. 좀 느슨하게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이렇게 휴머니스트적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서로 잘 좋고 서로 우리가 우리 인간들끼리 우리들끼리 잘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인간 사회는 항상 잘 안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잘못을 했으면 벌을 주고 잘한 사람한테는 칭찬을 해주고 이 원리 원칙이 잘 세워져 있어야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입장이었잖아요. 한국에서 일할 땐. 그래서 이렇게 막 원리 원칙이 있는 것보다 그냥 좀 느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뭔가 큰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가 돼 보니까 원리 원칙의 중요성을 굉장히 깨닫습니다. 아시겠죠? 휴머니스트가 되면 안 돼요. 큰 조직을 이끌 때는 잘못을 했으면 벌을 주고 잘했으면 칭찬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사회는 잘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그냥 친한 친구처럼 마냥 잘해주면은 인간은 그 사람이 시킨 일을 늦게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늦게 합니다. 뒤로 미루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원리 원칙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깨닫고 요새는 제가 이 아시아의 하청업체에 일을 시킬 때 항상 그 회사의 사장님이나 임원이나 전무님이나 상무님을 꼭 참조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총알같이 옵니다. 총알같이 와요. 그러니까 사회는 항상 이렇게 원리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때문에 일이 지연됐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됩니다. 벌을 줘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때문에 어떤 일이 잘 됐다. 그럼 그 사람한테 큰 상을 줘야 됩니다. 그거를 잘 해야 돼요. 미국이 요거를 잘하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사회는 학벌을 안 봐요. 학벌을 안 봅니다. 그리고 뭐 나이도 안 봐요. 성별도 안 봅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한 일을 잘했으면 큰 상을 줍니다. 뭐 돈으로 엄청난 보너스를 주든지 아니면 승진이 빨리 되든지 뭔가 큰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잘하면. 미국에서 못하면은 바로 잘리거나 뭐 바로 뭔가 강등되거나 바로 연봉이 깎이거나 뭔가 바로 제재가 들어와요. 이게 막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따뜻하게 막 이렇게 우리 친구 아니가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은 좀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은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사람 냄새가 나는 뭔가 그런 조직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오는 모든 병폐 현상이 그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 관계에서 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실리콘밸리에 이제 한 자리 꿰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다른 한국 그 하청업체들이 접근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황당해요. 인간관계로 저희 회사를 뚫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막 이렇게 같이 밥 먹고 뭐 술 마시고 커피하고 이런 걸 자주 함으로써 우리 회사를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얘기는 한국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 회사는 짜롭습니다. 미국 회사들은 뭐 일본 하청업체든 대만 하청업체든 한국 하청업체든 아주 간단해요. 뚫으려면은 그 가혹 조건 테스트가 있어요. 막 이렇게 몇천 번 테스트 해가지고 몇 개가 살아남는가 이거를 그냥 보여주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대기업의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는 하청업체는 일본 대기업들입니다. 얘네들은 한 뭐 1000개 샘플로 가혹 조건 하면 막 다 살아남아요. 죽질 않아요. 매우 품질이 고품질입니다. 근데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미국 회사들이 늘 납품을 받아주는 이유가 엄청난 퀄리티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업체들은 일본 거랑 같은 1000개씩 테스트 해보면 일본 회사 제품이 많이 살아남는데 한국 회사 부품은 아작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그냥 미국은 이렇게 짤없이 원리 원칙대로 움직여요. 테스트 결과가 그냥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에 납품하려고 한국 회사 주재원들이 막 밥 사주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시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샘플을 납품한 게 1000번 실험해가지고 그 몇 개 살아남는지 이상 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휴머니스트가 사실 되면 안 돼요. 근데 한국의 유교가 추구하는 게 이런 따뜻한 인간관계, 마음이 막 이렇게 따뜻하면서 서로 우리 친구 아닙니까? 우리 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사회가 잘 되려면 그 원리 원칙이 잘 서 있어야 돼요. 도덕, 법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냉정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 적용되고 뭐 판사랑 동문이라고 해서 법을 피해갈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원리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저도 한국인으로서 약간 이런 게 있어요. 휴머니스트적인 게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시아 사람들한테 막 제가 하청을 줄 때 뭐 힘들어하면 좀 일을 깎아주고 이렇게 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끝에 제가 깨달은 거는 이렇게 하면은 퀄리티가 떨어진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원리 원칙을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잘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중역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한다. 저런 사람 진짜 잘한다. 이야기를 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쟤는 못한다. 이렇게 짤없이 해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느슨한 사회는 절대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미국에서 말씀드리지만 좌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동양인의 유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좌파 진보 사상에 빠지면 미국에서 무조건 망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